네. 이번 시간에는 부자 마인드죠. 자, 1등은 다른 경쟁자보다 적게 얻으려는 사람이다. 예, 이걸 주제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거에 대해서는 누누이 말씀드렸죠. 1등을 해야만 먹고 사는 시장. 정말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때나 그 수능 시험에서 나오는 게 뭐 1등만 대우받는 더러운 세상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그거는 이제 1등이 너무 1등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 것들로 인해서 생기는 피해자들이 많이 있죠. 심리적인 피해자. 경매에 몇 번 떨어졌다고 자살하는 놈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수학 능력 시험 같은 경우에는 단지 성적을 한두 번 좀 안 좋게 봤다라는 것보다는 주변에서 인식하는 어떤 인식들에 대한 어떤 그 열등감, 인식으로 인해서 오는 상처,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많이 생겨서 그런 걸로 인해서 또는 그거하고 학업 스트레스, 그 다음에 기타 친구 간의 스트레스 또는 부모 스트레스 이런 거가 섞여서 그렇죠. 그러나 경매에서 여러분들이 1등을 자주 안 했다고 해서 집안에서 와이프가 바가지를 긁어서 못 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야 저거 1등 되지도 않고 맨날 떨어져서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저거 꼴보기 싫어서 반반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솔직히. 뭐 물론 1등을 빨리 안 하고 돈을 안 벌어오면서 안 벌어오는 데서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재테크의 특징 중에 하나라는 것은 통상 보면은 부자가 되는 길에서 더 1등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부자가 안 되는 거에서는 강박을 갖고 부자가 되는 길에서는 느슨한 기준을 가진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만약에 보세요. 군인이고 전쟁터에 가서 총알이 빗발치는 데 간다. 그러면 생각이나 동작이 느리면 뒤지게 맞아야 되죠. 빠따를 맞고, 막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느슨한 데에서는 오히려 좀 타이트하고, 군인이나 이런 데서 보면은 오히려 저 당나라 군대처럼 옛날에 북한군이 거의 집 앞에까지 넘어 들어와가지고 노크할 때까지도, 군인들이 모르고 자고 앉아 있는 거. 그렇게 잠을 잘 거면 집에서 자지 뭐하러 군대 간다고 모아놓고 전방에 가가지고 거기서 고생 하면서 추운 데서 아침 저녁으로 자유롭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런 데에서 굳이 잠을 자가지고 북한 군인들이 넘어올 때까지도 모르고, 이거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우리 사회 자체가. 그래서 타이트할 때 타이트 해줘야 되고 느슨할 때 느슨해줘야 되는데, 타이트하고 느슨한 지점을 너무 모른다는 것이 일반인들의 너무 그 생각의 한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1등만 대우받는 정말로 그런 시장이죠. 1등이 아닌 자는 그냥 손가락만 쭉쭉 빨다가 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것이고, 제 아무리 내가 한 달 내내 고생을 하고 정성을 들였더라도 마지막에 어떤 내가 느슨한 감정을 갖고 경매에 응찰을 하게 되면 다시 그 한 달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명확하게 인과가 분명한 시장이 경매 시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보면은 우리 가위바위보도 3세판 하지만은 또 다른 나라에서는 가위바위보를 단판으로만 한다면서요. 그런 것처럼 경매는 어찌됐든 1등이 아니면 대우를 받지 않는다라는 확실하고 확고한 어떤 정신을 갖고 이 경매 바닥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경매 바닥에 들어올 때 느슨한 생각을 갖고 들어오면은 안 된다. 그거를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천년만년 경매할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돈이 소진되잖아요. 그럼 급격히 경매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잡고 있는 노력하고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은 돈이 있을 때는 좀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있으면 하고 없을 때는 안 하고 하다 보면 돈이 있을 때도 나중에 안 하게 되는, 그렇게 해서 재테크의 세계에서 멀어져 버리는 그 길로 누구나 갑니다. 누구나 들어와서 공부한다고 헛공부한다면서 돈 쓰고 돌아다니고 시간 쓰고 1, 2년 씁니다.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좋은 선생 만나면 제 길로 가는 것이고, 그 과정에 안 좋은 선생을 만나면은 또 우왕좌왕 헤매면서 한 1, 2년 또 소진합니다.
그러다가 한두 건 하다 보면은 돈이 떨어져. 그 다음에 다시 죽음의 길로 흘러가죠. 그러나 이게 그 로켓이 태평양 상공을 날아가가지고 우주에 안착될 때까지는 꾸준하게 추진력으로 밀어줘야 되듯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경매라는 기능은 끝까지 쭉 밀어 올려주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거고, 그렇게 하기 위해선 노력만 있는 게 아니고 합당한 기술에 받쳐줬을 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공부하는 데는 방법이라는 게 있어서 공부 방법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시죠. 앞서서 경매 시장에서 이득을 보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인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이익을 크게 갖고 싶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가지는 생각일 겁니다. 사회 구성원들 예를 들어보면 노조가 파업을 하고 월급을 올려달라는 거지요. 회사 측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합니다. 그러다가 며칠 후 전면 파업을 한다고 하고 정말로 파업을 하기도 합니다. 밀고 당기기를 여러 번 하다가 결국 어떤 선에서 타협을 합니다. 그 선이라는 것은 결국 양쪽 모두 어느 정도 자기 주장을 포기해야 할 경우에 얻어지는 것이다. 맞죠? 양쪽이 막 그냥 한쪽은 노조는 무조건 달라고 그러고 회사는 너무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게 대화가 안 되면 직장이 폐쇄되는 거 아닙니까? 직장이 폐쇄된 이후에 그 급여 올려줄 것도 없어지고 기본 급여도 없어져 버리는 직장 폐쇄 단계에 가버리면 서로에게 좋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반드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그런 경우 많죠. 저는 어렸을 때도 보면은, 저는 이제 월급쟁이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몰라도, 회사에서 직원이, 어떤 근로 조건을 가지고 파업을 하는데 그 파업을 가지고 쇠파이프로 휘두르고 이런 걸 보면 내가 사장이어도 저런 인간들은 직원으로 고용하기 싫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어떤 애사심보다는 자기 밥그릇을 가지고 어떻게든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로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떤 파업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폭행이 들어가면 안 되죠. 폭력이.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한 직장에서 같이 살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짓이지. 그런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주로 보면은 법에 정한 대로 파업의 형태가 딱딱딱 정해져 있어요. 요렇게는 파업하면 되고, 요렇게는 파업하면 안 되고. 그거 법을 지키면은 감정이 이렇게 법이라는 이유로 감정이 좀 조율이 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과격하면 돈 뜯어내는 거, 그거는 강도랑 다름이 없죠. 그리고 상대가 나 없으면 중국집 짱깨집에 주방장 있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죠? 짱깨집 사장이 대충 기술이 없으면 실컷 주방장이 자기 때문에 손님이 왔다라고 하면서 나 아니면은 내일부터 안 나와. 이렇게 일종의 깽판을 놔버리면 울며 겨자 먹기로 올려줘야 되는 경우가 가끔 생기죠. 그러니까 어떤 상대의 궁박함을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어떤 이익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얕은 근성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양측 중에서 어느 쪽이든 한 명이라도 양보를 해야 되고 아니면 둘 다 조금씩 양보해야 되는 게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필요한 어떤 타협의 어떤 속성, 그 이익을 향해서 나의 이익을 줄이는, 본질적인 이익을 향해서 나의 어떤 욕구를 참는 요런 어떤 것들이 경매에서도 통용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나는 밖에 나가서 놀고 싶은데 시험이라는 어떤 성과를 위해서는 친구들 다 놀 때 나는 안 놀아야 돼. 자, 놀고 싶은 마음을 포기해야 이익이 얻어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경매를 함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포기해 줘야 될 것들이 있죠. 포기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포기할 거를 과감하게 포기할 줄 알아야 되지. 근데 대부분은 그런 판단도 없고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경매하는 경우가 더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PT 스파레조 할 때는 마인드를 강조한 이유가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컨설팅을 할 때는 멘탈이고 마인드 간에 그 사람들 가르칠 어떤 시간적 여유도 없어요. 그건 오로지 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나오는 어떤 몇 가지의 교육을 통해서 그 사람이 바뀌길 기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교육할 수 없잖아요. 컨설팅 들어오는 경우를. 네.
어린아이는 이런 양보심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양보라는 것이 뭔지도 모르고 양보할 마음도 없습니다. 마음을 비우라는 말의 뜻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고집도 세고 마음을 비우려고 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경매시장에 매우 많습니다. 1등은 남보다 더 높이 낙찰 금액을 쓰는 사람이다. 반대로 뒤집으면 다수의 경쟁자들보다 가장 적게 먹으려는 사람이다. 맞죠? 가능한 한 더 큰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의 본성을 합리적 마인드로 극복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참 정의를 잘 해놨네요. 누군들 적게 써서 낙찰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2등을 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지는 현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현실을 받아들이는 철저하게 합리적인 생각이 1등은 많이 써야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속적인 낙찰을 이끌어내는 사람은 매우 합리적인 사람이다. 말을 바꿔서 경매는 가장 적게 벌려는 사람이 성공하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좋아요. 막 물건 고를 때 나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조사할 때 이래서 별로고 저래서 별로고 막 말들이 많은데 그 말들을 백날 첫날 해도 불과 며칠 이후에는 떨어지고 나면 그 생각은 어디로든 물거품처럼 사라지는데 통상은 그 응찰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자기만의 철학과 신조인 것처럼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자기 마음, 내 마음 나도 몰라라는 식의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 융자를 최대한 껴라.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